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멋진 분들과 함께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영광이고요. 또 그런 자리인 만큼 최선을 다해 사회를 보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재외동포청에서 마련한 것으로, 재외동포청은 매년 세계 곳곳에서 활약 중인 한인 언론인을 초청해 모국 방문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언론과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미디어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재외동포 언론인 초청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세 분의 언론인 역시 재외동포청의 초청 사업을 통해 한국을 찾으셨습니다. 세계 저널리즘 속의 재외동포 언론인을 주제로 한 오늘 간담회를 통해 재외동포 언론인들의 현장 경험과 글로벌 시각을 직접 들어보고 또 글로벌 저널리즘 환경 변화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오늘 여러분을 모신 궁극적인 이유가 서로 이렇게 네트워킹을 통해 서로 몰랐던 부분들, 또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들을 교류하시면서 좀 더 편하게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드리기 위해 모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또 테이블 위치가 조금 딱딱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전혀 그런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고 편안하게 서로 대화 오가시면서 좀 이따가 1시 이후에는 여러분 네트워킹 시간, 만찬 시간도 준비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편안한 분위기에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기자간담회 이후에는요, 네트워킹을 위한 오찬이 이어질 예정이고요. 오늘 기자간담회는 재외동포청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참석하신 세 분의 재외동포 언론인의 모두 발언을 들으신 후 참석하신 기자님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간담회를 주최하신 재외동포청 김민철 국장님의 환영 인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딱딱하지 않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간담 재외동포청에서 제가 주최하는 건 아니고요. 재외동포청에서 만든 거고요. 네, 저는 재외동포청의 교류협력국장입니다.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뭐 사회가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다 잘 설명해줬기 때문에 제가 덧붙일 것은 없을 것 같고,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하여튼간에 이렇게 저희 재외동포 언론인 분들하고 우리 국내 언론인 분들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네트워킹 하시라고 하는 취지가 오늘 이 자리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또 이렇게 오셔서 해외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영향력이 있으신 언론인들 이렇게 자랑스럽게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어 좋고, 그 다음에 이분들도 한국하고 더 이렇게 연대 먼들을 좀 더 깊게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해외에서 또 활동하시면서 한국에 대한 좋은 소식들을 발신하실 수 있는 그런 또 플랫폼이 돼주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우리 국내 언론인들하고 또 이렇게 잘 인연을 맺으셔서 같이 또 좋은 저널리즘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처럼 서로 이렇게 연결하고 교류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희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재외동포 언론인 세 분을 제가 차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한 분 한 분씩 소개해드릴 때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국에서 오신 강형원 기자님입니다. 강형원 기자님 일어나셔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형원 기자님은 1975년 미국으로 이주 후 지난 47년간 포토저널리스트로 활동해 오셨으며 LA타임스, AP통신, 로이터 통신, 그리고 백악관 사진부 등 세계 유수 언론사에서 사진기자로 활약해 오셨습니다. 특히 언론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퓰리처상 사진 부분에서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1993년과 1999년 두 차례 수상하셨습니다. 이외에도 로이터 멀티미디어상,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대통령 표창,
제13회 서재필 언론문화상 등을 수상하며 뛰어난 공로를 인정받으셨습니다. 2020년부터는 한국문화유산을 영어권 시각에서 취재, 보도함과 동시에 국내외 언론사와 학교, 기업을 대상으로 강연 활동도 활발히 이어가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기자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어서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황진희 앵커님이십니다. 앵커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황진희 앵커님은 중남미 최초의 한인 앵커로 3,600회 이상의 방송 진행 경력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아르헨티나 텔레페 방송의 메인 앵커와 국제뉴스 팀장, CNN 스페니쉬 아시아 문제 분석가를 거쳐 현재는 아르헨티나 디지털 방송사 디렉티비 호스트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한 스페인어권 최대 규모의 유튜브 한류 채널인 지니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무려 148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 틱톡 88만, 페이스북 61만, 인스타그램 60만 등 중남미 전역에서 영향력 있는 K컬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 더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여기 또 따뜻한 박수로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와주셨습니다. 신기 기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기 기자님은 현재 일본의 대표적인 민영 뉴스 통신사인 지지통신사에서 외신부 기자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한반도 정세에 관련 보도를 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조부모님께서 일제강점기 히로시마로 이주하신 이후 히로시마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일교포 3세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일본을 잇는 가교가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언론인의 길을 택하셨고 2016년 지지통신에 입사 이후 경찰청, 교도총국, 검찰청, 후생노동성 등 일본 주요 기관을 출입하며 깊이 있는 취재를 이어왔습니다. 그동안 한국 대통령 선거, 한일수교 60주년, 북중 정상회담 등 굵직한 국제 외교 현안을 현장에서 보도하며 제일교포 특유의 시각으로 한일 관계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네, 신기 기자님께도 다시 한번 더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또 중요한 순서죠. 지금부터는 참석해주신 세 분의 재외동포 언론인 분들이 세계 저널리즘 속의 재외동포 언론인이란 주제로 각 5분 내외로 각자 활동하고 계신 현장의 경험과 통찰에 대해 간단한 모두 발언을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황진희 앵커님의 말씀을 좀 청해 듣고자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스페인어로는 부에노스 디아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기자님들이 같이 해주셔서 정말 저에게는 영광입니다. 어제 아르헨티나에서 남미에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차가 있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스페인어가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간단히 준비한 그 PPT가 있는데요. 제가 앞으로 나가야 되나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제가 시작한 활동 그리고 지금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조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클릭해볼까요? 영상이요. 이것은 아르카이브입니다. 몇 년인지는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좀 오래됐습니다. 이게 텔레페 아르헨티나의 그 주요 방송국인데요. 거기서 매일 12시 오후에 뉴스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메인 이제 앵커로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그 카메라 보신 분 누구신가요? 네? 아, 네네네. 제가 이제 바로 아나운서 스쿨을 졸업하고 한국 이름으로 지니라고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남미에서 최초로 한국 사람으로서 스페인어로 앵커로 데뷔하게 됐습니다. 조금 이따 들어보시면 Estoy actualmente estudiando la carrera de abogacía en la Universidad de Buenos Aires. 조금 아까 Un honor para mí compartir Es un gusto muy especial para nosotros poder compartir este tiempo con vos. muchas gracias. También así se llama. 전에 몇 초 전에 이 다른 앵커분이 진짜 이제 경력이 긴 앵커분이셨는데요. Es un gusto muy especial 조금 이제 들어보시면 este tiempo con vos. Muchas gracias. Bienvenida sea, se llama. 그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셨었어요. 생방송에서.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한국 사람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했었거든요. 근데 또 재미있는 게 뭐였었냐면은 그때만 해도 한국 사람이 그 남미에 그렇게 흔하지 않아가지고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대중이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제 이름을 넣고서는 자막에다가 한국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막에다 뜨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생각도 못할 일이죠. 그렇게 못하죠.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진짜 개인적으로는 큰 꿈을 이루는 순간이었죠. 저는 외국인 사람이고 아르헨티나에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본명이 저는 황진이입니다. 언제나 물어보세요. 이게 진짜 이름인지 아티스틱 네임인지. 근데 진짜 한국 이름이 황진이기 때문에 참 외국 사람으로서 그 나라 현지인들끼리 경쟁해서 앵커로 이렇게 활동한다는 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아주 큰 꿈을 이룬 이제 순간이었죠. 그리고서는 이제 지금 5분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뭐 조그만 에피소드를 제가 또 말씀드리자면은 이것은 이제 현재 상황인데요. 그 전에 언제나 조금 공유하는 게 있어요. 특히 청소년들한테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그때 제가 한국 사람인데 그 아나운서 스쿨을 이제 그 오디션을 이제 보게 됐었습니다. 그때 그 경쟁률이 엄청나게 셌었거든요. 그때 2,500명이 어플리케이션을 하시는데 이제 60명밖에 이제 못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무슨 이제 아나운서 이렇게 오디션 그런 방송국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거였는데 제가 딱 그때 이제 등록하러 갔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완벽한 분들, 그러니까 진짜 아름답고 이제 원어민들, 스페인어 잘하시는 분들이 줄을 서 있으시는 거예요. 이제 카스팅 그 오디션을 보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 이제 부모님들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고 가게에서 이제 그 쉬는 시간에 이제 등록을 하러 갔었는데 이게 무슨 생각이었는지 어떻게 이런 사람들하고 제가 이제 경쟁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냥 집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딱 그때 생각이 뭐가 났냐면은 나는 이 지금 수백만 명들이 없는 게 하나 있구나. 그걸 깨달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국 사람 얼굴이죠. 그래서 딱 하나 믿은 것은 물론 언어라든지 모든 게 부족하지만 심사위원들이 저는 한 2번은 보겠다. 너무 완벽하니까 이 친구들 나는 좀 다르니까 보겠다. 그거 하나 믿고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고 그 방송국 스쿨에서 이제 1등으로 제가 졸업을 하게 됐는데요. 선생님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저 왜 뽑으셨는지. 너무 부족한데 발음도 너무 부족하고 그 스페인어도 잘 못하고 이민자로서 몇 년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근데 너는 자신 있게 도전을 했다. 도전성을 봤다. 지금 방송인 시대는 그거기 때문에 개인 퍼스널리티 시대이기 때문에 넌 그거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제
커리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청소년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죠. 다르다는 점은 좀 특이하다는 점은 단점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여튼 그런 이제 메시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때 데뷔했던 텔레페 이제 요즘에는 뉴스보다 다른 전문 분야의 이제 호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AI라고 Artificial Intelligence에 대해서 전공으로 이제 뉴스 프로그램을 맡고 있습니다. 텔레비전도 하지만은 라나시온 하면 아르헨티나에선 제일 중요한 그 매체 언론 그룹입니다. 텔레비전도 있고 신문도 있고 다 있습니다. AI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로 참 이것은 제가 뿌듯한 일인데요. 그 여러 남미 나라를 이제 투어하면서 지금 한국에도 이제 에콰도어를 걸쳐서 왔는데요. 이게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에콰도어에서 한류 이벤트입니다. 진짜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한류를 사랑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텐 미트도 하고, 네 이제 또 다른 어떤 일을 하냐면은 그 아르헨티나의 건설협회라고 1,300개의 건축과 관련된 이제 회사들을 모인 그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커뮤니케이션 팀장을 또 맡고 있습니다. 이 짧은 영상을 보시면은 저의 여러 가지 그 무대 모습을 조금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클로징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Feliz domingo! Bienvenidos a esto que se llama Buenos Aires celebra Corea. 부에노스아이레스입니다. 5만 명 모였습니다. Hola amigos, hola Argentina, hola mundo. Mi nombre es Jin Yi y en este programa vamos a presentarte lo 언제나 한국 이름으로 소개를 합니다. Vivido 진입니다. todo esto y muchas sorpresas más en el Festival de Gastronomía 그래서 Coreana. 한식에 대해서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고요. Y si no hay jurado, 이것은 K-pop 심사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ella es Jiri. 여기 있으신 분들은 연예인들이신데 좀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것은 TNT에서 K-pop 칼럼니스트로 활동을 했고요. 이것은 미국 개발은행에서 또 MC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루과이에서 팬분들과 만난 거고요. 다시 만나요 여러분. 저는 한국어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라틴 팬분들한테. 그리고 제 영상마다 똑같은 멘트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요. 그게 여러분들은 존중한 분들이십니다. 그런 메시지를 언제나 공유합니다. 저건 에콰도르. 이것도 김치 페스티벌이었고. Hola, 안녕 en coreano. 안녕. 언제나 또 이렇게 섞어가지고 한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수겠죠. Bienvenidos a Latinoamérica. Es un concierto de verdad para toda Latinoamérica. Es con una producción increíble de Másico. 감사합니다. A todos los que están ahí por estar 그러니까 지금 라틴계 팬분들한테 지금 말하는 거죠. haciendo que esto crezca cada vez más. Latinoamérica, 지회 동포총도 화이팅! 너무너무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자님들 화이팅!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진이었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었는데 또 한국에도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세바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저도 뭔가 인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얻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이함은 곧 장점이 될 수 있다. 도전해라. 그렇게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오히려 제가 더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박수 보내주시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신길 기자님의 말씀을 저희가 또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앞쪽에서 하실까요? 여기서 이렇게 거기서 해주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일본에서 온 지지던 신사 기자 신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한국어가 서툴러서 좀 듣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 기쁜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먼저 지지던 신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지던 신사는 1945년에 창립된 민연 뉴스 더신사입니다. 일본 중앙일보 그리고 AFP, EPA, 로이터 그리고 세계 주요 언론사와 제휴를 맺고 있고요. 일본 언론사에 예를 들면 전국지와 지역신문, 방송국, 영자신문 등의 기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그리고 기업들의 행정, 경제, 신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먼저 이 사진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조부모님께서는 일제 강점기에 경상북도에서 그리고 외조부모님께서는 경상남도에서 히로시마로 건너오셨습니다. 1945년 8월 6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전 폭탄을 투하했는데 제 조부모님께서도 비복하셨습니다. 특히 외조부모님께서는 당시 원폭이 터진 곳에서 약 2km 거리에 살아 계셨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목숨은 건졌는데 상상도 못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를 잃기도 하셨다고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일본에 거주하는 제일 한국인을 위해 활동하는 민단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제 외조부모님께서는 민단에서 오래 활동을 하셨습니다. 네, 비폭 후 제1교포들도 일본 사람같이 원폭 피해자 수당을 받을 수 있게 애를 쓰셨고 한국 정부에서 분장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네, 이 사진 왼쪽이 원폭동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한국인 원폭 피해자 희생자의 위령비입니다. 매년 8월 5일에 교포하고 그리고 주 히로시마 대한민국 동영사님들이 오셔서 희생자 주도식이 열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네. 저는 1991년에 히로시마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어를 못하시고 집에선 일본어로 대화를 해요. 그래서 네이티브 랭귀지는 일본어입니다. 네,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처음으로 방문하게 한국에 오게 됐는데요. 그때 이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에 관한 일을 하고 싶다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두 나라를 잇는 가교가 되고 싶다는 마음 점점 커졌습니다. 동시에 저 자신이 교포라는 소수자이기 때문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취재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변호사 입사 시험을 받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요, 저는 입사 후 1년차는 도쿄 사회부에서 경시청을 주입했었습니다. 경시청은 한국의 서울경찰청에 해당하는 조직인데요. 살인이나 강도, 강화, 과실사건 등을 수상하는 수사일과라는 부서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리고 2년차부터 4년차는 교토에서 교토총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네, 이 왼쪽 사진을 좀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교토에서 취재한 중에 제일 중대한 안건은 교토 애니메이션이라는 회사에서 발생한 방화살인 사건입니다.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분들 아시겠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2019년 7월 18일에 한 남성이 휘발유를 뿌려서 불을 질러서 근무 중이던 36명이 사망하고 32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왼쪽 사진은 발생 이틀 후에 찍은 현장 사진인데요. 너무 저참하고 땀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헌화를 하러 현장을 찾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사진으로 넘어갑니다. 네, 그리고 5년차부터는 다시 도쿄 사회부에서 일하게 됐는데요. 3년 동안 검찰청이랑 법무성을 맡았었습니다. 검찰청은 도쿄 지방검찰청, 도쿄 고등검찰청, 그리고 한국의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재보검찰청을 출입했고요. 법무부에서는 주로 형사국을 담당했었습니다. 검찰 담당으로 지재한 사건은 정치인 비리 사건, 도쿄 올림픽 뇌물 담합 사건, 그리고 자민당 비자금 사건 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사는 먼저 2022년의 사건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2021년에 열린 도쿄 올림픽과 관련해서 올림픽 조직위원회 이사였던 한 남성이 양복회사나 출판사 등이 스폰서 업무에 참가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한 보상으로 돈을 받았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기사는 그 전 이사가 양복회사에서 2억 3천만 엔을 받았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한 기사입니다. 전 이사가 업무당 돈의 상세한 흐름이나 검찰 취조에서 양측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사진으로 네. 다음에 이 사건은 2024년 사건인데 이건 이제 국회의원의 뇌물수수 사건입니다. 네, 오른쪽 사진은 기사는 원래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는데 사기 혐의로도 입건할 방침이라는 단독 기사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기사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이 기사 사건은 제가 검찰 취재를 담당한 중에 제일 큰 사건이었는데 여당인 자민당에서 벌어진 비자금 사건입니다. 오래전부터 자민당 파벌과 사단수 의원들이 정치자금 파티의 수익의 일부를 정치자금 수집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아 검찰 수사에 나섰습니다. 왼쪽 사진은 2023년 12월에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을 때 낸 기사고 오른쪽은 자민당 의원들에게 검찰이 취조를 요청했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거물 의원들 모조리 소환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다음 기사 지금 어떤 게 나와요? 네, 그리고 그 왼쪽 기사는요. 자민당 바보 중 하나인 아베파에서 실제 수입을 기재할 자료와 수집 보고서에 기재할 자료 두 가지를 작성하고 있었다는 내용이고 이것도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네, 작년 3월부터는 무생노동성을 담당하게 됐는데요. 감염증, 위약금 관계나 건강식도 내 건강 피해 사건, 그리고 고령화 저출산 등 인구 감소 문제, 그리고 원작당 비법차 관련 등을 지재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1월부터는 외신부에서 주로 한반도 정세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왼쪽은 2월에 주1 한국 대사관에서 열린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모임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매년 열리는 한일 교류 축제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네, 저는 제1격보랑 한국, 일본이라는 분류를 떠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자를 하면서 특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다양성 그리고 소수자의 권리입니다. 그건 저 자신이 소수자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다양성 인권 관련 기사를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네, 다음으로.
일단은 일본에는 1996년까지 유전 성실함 그리고 전신 장애 등을 가진 사람들에게 불임 수술이나 인공 임신 중절을 강제로 시행하도록 한 법률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태어났을 때부터 경각 장애를 가진 분이신데 그 장애를 이유로 인공 임신 중절을 두 번이나 강요당한 분이십니다. 24년 10월에 취재했는데 정말 아이를 낳고 싶었고 억울한 마음이라 장애가 있든 생명의 선택을 하지 말고 목숨을 소중히 생각해야 된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라고 수어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제 생각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일본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인데도 한국 사람 같지도 않는 너무 애매한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단순화할 수 없는 복잡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단순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해하고 지원하는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끝까지 이렇게 또 한국말로 준비해주신 모든 것들을 저희에게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기 따름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강형원 기자님의 말씀을 저희가 좀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3살 때부터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환갑이 넘은 나이로 저널리즘에는 지난 43년간 일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주류 언론에서 그동안 계속 기자로 일해왔고 이 미 주류 언론의 생태계는 다양하게 신문에서부터 통신사까지 다 경험을 해봤고요. 지금은 제가 미국에서 커리어 전체를 한 줄로 정의하라고 하면은 한국에 대해서 정의하라고 하면은 영어 문화권의 지식 세계에는 한국에 대한 문명과 문화 정보가 너무나 빈약하게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첫 번째 느꼈던 이 관찰 중에 하나는 지난 200년 동안 동양 남성들은 뭐 했던 거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서양 교육에는 동양에 대한 지식이 깊이 있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국제 무대에서 존중받고 존경을 받으려면은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도가 지식 세계에 깔려 있어야지만 그게 가능하겠다, 첫째 생각이 되고, 또 반대로 한국에서 나오는 지식인들이 전 세계 어딜 가서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대방하고 누구하고나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을 가져야지만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 있는 인물들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미국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하고 그것이 직업으로 연결돼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있을 때 제가 1987년 민주화 운동을 취재하러 왔습니다. 그때 87년 한국 상황을 그 민주화 운동이 나름대로 딱 정리되었던 부분이 바로 이한열 열사, 연세대학교 학생이었던 이 학생을 광주 망월동에 모시는 이 사진으로 정리가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LA 타임스 일면에 87년 7월 10일 날 이게 실시간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데모크라틱 리퍼블릭, 민주 제도를 확립하는 것을 그때 이제 제가 기록을 했고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뉴스의 얼굴은 포토저널리즘입니다. 뉴스의 화두는 포토저널리즘이 이끌어갑니다. 또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뉴스를 연상할 때 이 포토저널리즘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포토저널리즘이
비교적 깊이 있게 정착이 안 돼 있고 또 포토저널리즘에 대한 깊이 있는 투자와 노력과 훈련이 적다 보니까 독자들이 한국에서 나오는 인쇄물을 봤을 때 별로 볼 게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기가 쉬운 환경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그것을 87년도에도 느꼈는데 지금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도 물론 많이 컬러로 프린트를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고 나면은 신문을 덮고 나서 잡지를 덮고 나서 머릿속으로 뭘 기억을 해야 될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포토저널리즘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한번 보면 잊어버리지 못할 이미지로 뉴스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뉴스는 역사의 초안이고 그 초안은 또 영원히 남는 기록이 되고 그래서 저널리즘의 이 가치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만큼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양보다 질입니다. 그래서 이 질적으로 높은 질의 뉴스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미국에서는 저널리즘이 살아남는 방법이고 또 차세대들이 뉴스를 계속 가치 있게 여기게 하는 방법은 바로 한번 보면 잊어버리지 못할 이미지로 뉴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뉴스의 정의는 기자 옆에서 일어나는 일이 뉴스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직접 보고 확인한 내용만 뉴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 상황도 제가 광주 그 당시 87년도 7월 9일날 10일날 광주에 내려갔을 때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한열 열사 빈소 찾아온 이분들조차도 바로 7년 전 광주 민주화 운동의 피해자였습니다. 자기 가족들이 죽고 다치고 했던 분들이에요. 그렇게 역사는 우리가 찾아가야만 또 기록이 되고 그 당시에 실시간으로 제가 LA타임스에 보도했던 서울역 앞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와서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은 데모크라시를 데모크로이즘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데모크라시는 Democratic Republic System입니다. 민주제도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민주제도라는 말을 쓰고 민주주의라는 일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주의는 믿음입니다. 그럼 데모크로이즘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조차도 정리가 안 되고 일제가 가르쳐준 단어를 아무 생각 안 하고 한국 교육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이것은 바로 20세기의 그 역사적인 트라우마를 계속 되물림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한국 상황입니다. 80년도 초에 제가 83년도에 LA에서 만나뵀던 김대중 야당 지도자가 한국에서는 어떤 이유였든지 사형 선고를 받고 미국에 망명하셨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망월동을 최초로 방문하셨을 때 모습을 제가 실시간으로 기록한 겁니다. 1987년 9월 9일 날입니다. 미국에서 왜 김대중 야당 지도자를 일면으로 다뤘겠어요? 대한민국의 미래 또 그 다음 해 88년도 올림픽을 제대로 치룰 건가? 80년도 모스크바 올림픽은 미국이 보이콧해서 서방이 안 갔고 84년도 LA 올림픽은 공산 진영에서 참석 안 했고 근데 88년에 유일하게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화합할 수 있는 기회가 88 올림픽이었는데 그것을 치루어야 되는 나라가 지금 민주 제도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김대중 그 당시의 야당 지도자는 아주 뉴스의 뉴스메이커였던 거죠. 제가 최근에 찾아가 본 이한열 열사의 무덤입니다. 제가 87년도, 88년도 2년간 한국 취재한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From the Streets to the Olympics라고 민주화의 현장이라는 책입니다. 한 300페이지 기록해놨는데 벌써 이 4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엄청난 역사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나면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한국에서 전시할 기회를 만들어 보자고 합니다. 혹시라도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나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시대를 겪지 않은 세대들이 이 시대를 갖다가 다시 한번 학습할 필요가 중요합니다. 왜냐? 대한민국의 민주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놔도 자랑스러울 만한 훌륭한 제도로 지금 진화되어 왔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껴야 됩니다. 생각의 미천이 바로 보도사진입니다. 제가 1992년도 로스앤젤레스에서 미국 역사에 없었던 경찰이 도시를 버리고 나갔습니다. 그 상황에서 옛날 같으면 엄청난 피해가 있었을 텐데 한인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총을 가지고 나와서 재산과 목숨을 지켰습니다. 그 상황을 제가 LA타임스 기자로 취재를 했는데 LA타임스가 기자가 1100명이 넘었는데 거기서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말을 이해하는 기자는 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주류 언론에서는 이 소수민족에 대한 이 취재를 부실하게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도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소수민족들이 주류사회에 참여하는 데는 문화적인, 언어적인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 딴 세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지만 저는 이 영어 문화권의 언론에서 미국에 있는 한국 커뮤니티를 제대로 기록하는 것이 이게 균형 있는 뉴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서 제대로 취재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한국 남성, 특히 동양 남성이 이렇게 남성적인 모습으로 미 주류 언론에 최초로 이렇게 보여진 거예요. 그 전에는 42년도 일본계 미국인 남성들을 수용소로 보냈을 때 아무도 그걸 싸우지 못하고 끌려갔고 그 전에 19세기에는 청나라에서 온 화교들이 철도공사에 투입되었다가 사람 대접도 못 받는 상황에서도 아무 저항을 못하고 피해를 봤습니다. 또 미국 영화에서는 꾸준히 동양 남성들을 비굴한 모습이나 아주 부질없는 역할만 하는 모습으로만 영화나 드라마나 사진에서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동양 남성에 대한 안 좋은 편견을 확 바꿔버린 게 이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발행되고 나니까 중국계 기자 한 명이 I am not Korean 이라는 칼럼까지 썼습니다. 왜냐? 우리는 싸우지 않는 사람인데 동양 남성들이 이렇게 싸우는 모습으로 저항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엄청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게 문화적인 현상입니다. 그 사회에서 항상 두들겨만 맞고 차별을 받아왔던 사람들은 그런 결론밖에 못 내려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92년 LA 폭동 취재 이후로 할리우드에서는 이제 동양 남성들이 주인공으로도 나오고 근육질, 총 들고 멋진 모습으로도 출연하는 이런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널리즘은 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바로 이런 비주얼 저널리즘에 있습니다. 그 당시 초조하게 폭도들을 대처하고 있는 한국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때 LA 폭동 때 총살당했던 이재성 열사가 사망했던 현장을 제가 최초로 도착해서 이것을 특종하면서 이 전 세계 뉴스로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텔레비전 방송에서도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 날 오후 5시에 라드니 킹이라고 LA 폭동의 주인공이 폭동 그만 멈추자, 젊은이가 죽었다 해가지고 그날 저녁부터 새로운 폭동이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폭동을 멈춘 사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타고 있는 한국 한인들이 소유한 쇼핑센터입니다. 2년 뒤에 94년도에 박찬호 선수가 LA 다저스에 왔습니다. 근데 저는 한국 선수가 최초로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 투수로 와서 이 자체가 뉴스이기 때문에 밀착 취재를 했는데 또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은 미국 베이스볼 팬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동양인에 대한 이미지를 박찬호 선수로 바꿔버렸습니다. 첫째, 키도 크고 힘도 세고 공도 잘 던지고 이 모습이 그동안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동양 남성들에 대한 편견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박찬호 선수가 사실은 동양 남성의 편견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LA 타임스에서도 일면에서 스포츠를 다뤘습니다. 우리 LA 타임스에서는 항상 일면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뉴스 어떤 섹션에 들어가는 것과 관계없이 그래서 그날은 스포츠가 일면에 들어갔습니다. 왜냐? 미국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 박찬호 선수가 등판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역사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 와서 신문을 보면 제가 일면하고 안쪽 페이지하고 별 차이가 없는 편집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일면에서는 이 뉴스의 가치의 순위를 정해줘야 돼요. 독자들한테. 그러니까 일면에서 박찬호 선수를 본 독자들은 영원히 못 잊어버리죠. 이런 뉴스 프레젠테이션. 그래서 뉴스에서는 이런 이 뉴스의 순위를 정해주고 화두를 정해주는 예술이기 때문에 이 편집에서 이런 것은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시작은 비주얼 저널리즘입니다. 그 시작은 어떤 모습으로 뉴스를 우리가 정의할 건가 이걸 항상 생각하는 게 가치 있는 뉴스 결과물입니다. 제가 진돗개를 취재했습니다. LA에서. 왜냐? 아시아를 떠나서 제일 많은 한인들이 살고 있는 데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진돗개를 한국에서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진돗개를 취재하려고 강아지를 2,000불 주고 사가지고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개의 습성을 알고 그래야지만이 제가 정확하게 보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진돗개는 사나운 개라고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개를 묶어 키우는 전통이 한국에서 있어가지고 또 미국에 있는 한인을 또 개가 오니까 묶어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미국 로스앤젤레스만 하더라도 개를 하루에 3시간 이상 묶으면 안 됩니다. 과태료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도 이 자연스럽게 자유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를 풀어놓으니까 또 한국처럼 고양이를 물어 죽이고 옆에 개를 하고 싸움질을 하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에서 애견가들이 잡종 만들었던 개들 중에서 원하지 않는 개들을 미국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도 섬에 가서 순종들을 만나보니까 거기는 개들이 묶어놓지 않았는데 사람 물지도 않고 사람 오면 은근히 조금 비켰다가 또 본인 뒤에서 자기 집 지키고 있고 이러한 우리 전통의 모습을 제가 보고서 그걸 보도를 해가지고 독자들한테 꽤 많은 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는 인터넷 시대가 아니었는데 1994년도입니다. 개의 해 1월달 제가 그때 1월 4일날 1월 3일날 제가 이걸 보도를 했는데 엄청 많은 반응을 얻었고 지금은 미국에서 진돗개가 꽤 유명한 견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 물지 않고 똑똑하고 청결하고 방 안에서 키워도 전혀 문제가 없는 이런 개로 이제 인식이 됐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 시대의 초반기에 이 진돗개에 대해서 인터넷에다가 진돗개를 소개하는 글을 올려놨을 때 그 당시에 구글 전에 야후가 최고로 좋은 검색창이었는데 야후에서 제 웹사이트를 encyclopedic 사이트라고 했습니다. 백과사전적인 사이트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 진돗개를 이렇게 제가 LA 타임스에서 전면으로 낼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인사이더로서 제가 이 가치를 갖다가 저희 편집자들한테 설득을 시켰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그 후에 로이터에 있을 때는 제가 삽살이를 소개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견종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역사를 소개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30년대에 대한민국에 있는 토종개들을 싹쓸이 잡아들여서 겨울에 만주에서 싸우는 일본군들 자켓을 만드는데 쓰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긴 털 가지고 있는 삽살이들이 제일 많이 희생당했습니다. 근데 이 개를 복원한 노력을 경북대학교 출신 하지영 교수께서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하고 이것을 로이터에 알렸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한국 와서 취재해서 로이터에 올렸는데 나중에 한국 로이터 지국에 있는 친구가 자기한테 미리 좀 얘기해 주지 그랬냐고. 그러니까 근데 그걸 제가 왜 기자들은 서로 경쟁하는 사이인데 한국말 모르고 한국문화 모르는 사람한테 왜 이런 기사글을 주겠어요? 하면은 부실하게 합니다.
깊이를 모르고 역사도 얘기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아는 사람이 취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널리즘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삽사리를 이렇게 소개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김윤옥 여사님하고 백악관을 방문할 때 저는 초점을 이 정치인들의 핸쉐이크 그런 걸로 안 했습니다. 한복 입은 여성하고 서양 드레스를 입은 미국 여사하고의 만나는 모습으로 저는 보여줬습니다. 그냥 이 문화적인 맥락 이 아무나 아니고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한복을 입고 나타날 수 있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레퍼런스가 들어갈 때 바로 스토리가 있는 사진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지금 이제 다음 바로 이번 달 말에 나오는 선비사상, 한국은 선비의 나라, 한국은 성인 군자의 길을 갔던 선비의 나라 책에 나오는 한 페이지입니다. 1577년 여기 서울에서 30명의 언론인들이 귀향 갔습니다. 선조가 귀향을 보내는데 그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있습니다. 근데 30명의 언론인이 뭘 발행을 했길래 선조가 귀향을 보냈는가? 일간지를 발행을 했습니다. 조보라고 신문을 이름을 지었고 날짜가 정축년 11월 15일자입니다. 이게 근데 15일자 신문에 14일 밤에 14일 야 치우기가 구름에 가려서 안 보였다 했습니다. 그러면 15일자 신문에 14일 날 저녁 하늘 관측한 기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일간지 석간지입니다. 이것을 석담일기에서 율곡 선생은 선비들이 돈을 주고 사모았고 인기가 있었다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세계 최초 상업 석간 일간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한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계 최초 일간지입니다. 여러분은 그 언론 전통에 속해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명일 제외 정사.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한자를 공부했습니다. 미국서 맨드린 공부. 왜냐하면 한국 문화를 제대로 알려면 한자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일 바깥에서 왕이 일이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엄청난 정보력입니다. 지금 여러분 언론사에서 매일매일 대통령 그 다음날 행보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까? 1577년에는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선조가 화가 나서 왜 누가 나의 허락 없이 이런 것을 발행하느냐 하고 30명을 귀양 보냈습니다. 사형시키지 않은 이유는 이 언론인들이 정부 이 관에서 허가를 받고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들이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차마 사형을 못 시키고 귀양만 내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초안을 우리 선비들은 1577년부터 써왔다는 거. 또 여러분이 지금 매일매일 기록하는 것이 영어로 얘기해서 Large Language Model이라고 AI의 기본적인 이 컨텐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는 언론 보도 활동이 우리 한글로 만든 데이터에 초석이 되고 또 그것이 미래 역사학자들이 미래 후세대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는 정보가 되기 때문에 AI 시대에는 지금 여러분이 매일매일 단어 하나하나 선택해서 어떻게 기록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영어보다도 더 훌륭한 한글을 가지고 있는 우리 문화는 진짜로 이 양질의 문화적인 콘텐츠를 많이 가지고 있고, 첫째, 우리 인쇄 문화가 서양보다 500년 앞서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한글이라는 글이 지금 여러분은 24장만 쓰고 있는데 훈민정음으로만 쓴다 했을 때는 전 세계의 모든 언어를 앞으로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후세대에는 전 세계의 공통 글씨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이 만드는 이 콘텐츠에 자신감을 갖고
책임감을 느끼고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앞으로 모든 뉴스는 시각적인 사진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걸 이것을 꼭 연구를 많이 하시고 포로 저널리스트 많이 양성하시기라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깊이 있는 이야기를 또 전해주셨습니다. 강형원 기자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또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가슴 깊이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좀 있지